자, 힘과 중력입니다. 여기가 이제 재밌는 건데 상당히 쉬워요. 쉽다고요? 예, 그게 제일 어렵다고요? 야, 물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 근감만 이해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고 자시고가 하는 게 없어. 기본 근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본 근간을 이해하는데 힘들 뿐이지. 과학에서 힘입니다. 과학에서 힘은 중학교 책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입니다. 이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 빠르기나 운동 방향까지. 빠르기도 운동 상태고요. 운동 방향도 운동 상태입니다. 이걸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내가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면 더 빨리 뛸 수밖에 없어요. 그 더 빠르게 뛰게 한 게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뛰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주먹으로 누가 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도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뛰고 있는데 그 오른쪽 방향에서 누가 주먹으로 치고 있어요. 내 빠르기도 변하지도 않고 내 운동 방향이 변하지도 않으면 내가 어딘지 모르게 부서져야 됩니다. 막 얻어쳐맞고. 예.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것도 힘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물체의 모양도 크게 변하고 물체의 운동 상태도 크게 변합니다. 힘을 표시하는 데 있을 때는 3요소가 필요합니다. 크기를 표시하고 방향을 표시하고 작용하는 점을 표시하는데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여기가 힘이 작용하는 장소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힘의 효과. 이게 힘의 3요소 가지고 합니다. 크기, 방향, 작용점. 크기, 방향, 작용점에 따라 이게 힘의 3요소인데 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적고 뉴턴이라고 그러죠. 이거 중학교 책에서 배웠을 겁니다. 예. 힘의 단위입니다. 뉴턴. 합력하고 알짜이면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합한 거요.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힘의 방향이 같으면 둘 다 더해주면 됩니다. 네. 만일 힘의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이놈이 여기 작용해서 이쪽으로 30뉴턴, 여기 작용해서 이쪽으로 20뉴턴, 이렇게 힘의 방향이 큰 경우에는 알짜 힘이 또는 합력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됩니다. 네.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합성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을 힘의 합력이라고 그러고 모든 힘의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는 알짜 힘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합력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니한테 야 연봉 3천 줄게 와라. B라는 회사는 야 너 연봉 3천까지 살아남겠니? 나 6천 줄게 올게. 6천 콜? 그럼 너는 힘 그 알짜 그 어느 쪽 큰 힘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30에서 20뉴턴이니까 왼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단지 10뉴턴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효과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큰 쪽으로 움직입니다. 네. 작은 쪽으로 움직이면 그 이상한 몰라 주식을 더 준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예? 아, 주식 준다면 또 생각이 또 합을 따져봐야지. 아니요. 언제 나갈지 알지.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모르겠. 아니 근데 코인 하는 사람들 막 그냥 개망하던데요. 그 코인이 그 가상적인 돈인데 그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이잖아. 아 진짜요? 예. 그리고 그거 어떻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돈은 지폐로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낼 수는 있어도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대출 받아서 그거 하는 것도 큰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기 있는 돈으로 하더라도 위험한데 대출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한 거죠. 페북에서 누가 2억 넣어가지고 1억 뿌렸던데. 누가요? 네, 어디 사이트가 좀 올라왔는데. 예, 돈 많은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네, 참. 자,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이게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질량이 있다면 그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서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밀치는 힘은 없습니다. 힘은 중력에서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릅니다. 예. 전기력과 자기력은요, 밀고 당기고 하는 힘이 다 있습니다. 이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이건 자석 또는 자성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왜 밀어내는 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인간들이. 마찰력이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공기 저항력도 마찰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찰력은요, 없으면 니는 서 있질 못합니다. 미끄러져서 계속 넘어질 거고요. 볼펜을 잡지도 못합니다. 계속 볼펜이 니한테서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래요? 예, 마찰력 때문에 잡고 있는 거예요. 아, 탄성력. 탄성력은 변형이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변형 안 되면 안 나타납니다.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변형된 것만큼 변형이 많이 될수록 힘이 커집니다. 변형이 많이 될수록 탄성력은 커집니다. 변형이 많이 될수록 탄성력은 커집니다. 네. 자, 중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력은요, 공식 하나 딱 외워두시면 되는데, 일단 지구의 중력입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작용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도 중력이 있어요. 근데 지구의 중력이죠. 지구의 중력. 이게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지구 중력의 방향입니다. 그냥 중력 방향이 아니라 지구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력이 작용하는 일직선상을 연직이라 그래요. 네. 중력의 크기는요, 원래 이 중력의 크기는 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F는 힘을 나타내는 여기서 중력이고요. 중력 상수치에다가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해서 구합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중심이 있고 요 중심이 있습니다. 요 중심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그 R의 제곱이고요. 요놈의 질량을 스몰 m, 요놈의 질량을 라지 m일 때 거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건 중력 상수고요. 지금 이거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예? 저 책에는 안 나와요. 책에는 안 나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저희 학교 프린트에 있던데 여러. 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커집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커집니다. 비례 관계 있으니까요. 네.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죠. 그러니까 R이 작아지니까요.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이거 왜 이러냐면은 지구는 구가 아니라 약간 타원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적도지방이 약간 더 깁니다. 극지방끼리 대롱보다. 따라서 적도보다 극지방에서 중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 중력이 크다 이렇게 되죠. 짧아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구 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집니다.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빨간색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그 물체의 무게라고 그럽니다. 이 무게도 물체에 작용하는 천체의 중력인데요. 이것도 힘이니까 F거든요. 이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서 구합니다. 요거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천체의 질량이 아닙니다. 아까 F가 뭐라 했죠? 힘요. 중력도 힘이니까 F로 적는 거예요. 어디서 따온 말이냐면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펄스. 이거는 중력 가속도요. 흔히 지구에서는 9.8m/s 제곱입니다. 이건 지구입니다. 지구.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이걸 연직 아래 방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거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구공은 질량이 작아서 중력도 작고요. 볼링공은 질량이 커서 중력이 큽니다. 극지방은 짧아서 중력이 크고요. 척도지방은 멀어서 중력이 약간 작게 나옵니다. 중력의 크기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지구의 경우는 9.8m/s. 흔히 10m/s로 보기도 합니다. 왜? 편의상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질량하고 중력하고 무게하고 비교하는 거겠네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물체 본질적인 양이냐 고유한 양이냐. 고유한으로, 고양이가 아니라 고유한. 무게이고 이건 힘이다 말이에요. 힘이니까 힘의 단위가 사용되는데, 이건 힘이 아니니까 힘의 단위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가 사용됩니다. 근데 킬로그램이 SI 단위예요. SI 단위라고 하는 거 국제 표준 단위인데, Standard of International. 이게 공식에 집어넣을 때, 공식에 대입할 때 맞춰줘야 할 주어야 할 단위입니다. 이게 그램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킬로그램으로 넣어줘야 돼요. 네. 특징,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력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높은 산이냐 낮은 산이냐, 적도냐 극지방이냐, 측정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요. 고유한 양이니까요. 그렇지만 질량이 클수록 무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mg니까요. mg. 이게 크면 커져야죠. 1kg이면 몸무게는요, 물체 1kg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을 곱해주면은 숫자는 숫자대로 곱하고요, 문자는 문자대로 곱합니다요. 그래서 이게 9.8이 나오는데 킬로그램 m/s가 바로 뉴턴 단위입니다. 이게 뭉치면 이게 뉴턴이 됩니다.
예. 예. 얘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죠? 예. 예. 자,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므로 무중력 상태에는 무게는 제로지만은 질량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질량은 제로가 없다니까요. 네. 질량이 제로가라는 것은 물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이거 중학교 책에 1학년 책에 나오는 거죠. 이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기억나는 기억나요? 네. 아, 중학교 나온 거 맞네. 달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달의 무게는 지구 무게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질량은 같습니다. 달에서의 질량이나 지구에서의 물체의 질량이나 같습니다.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달이 작기 때문에 적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이런 식으로 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나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네. 예.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중력인데, 원래 상호작용은 밀고 당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당기는 힘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요게 100kg 짜리가 있고요, 요게 50kg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A고 요게 B라고 할게요. 요 힘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힘이 나타날 겁니다. 요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입니다. 이걸 요것도 중력이고요. 어떤 중력? B가 A를 당기는 B의 중력이고요. 여기는 A가 B를 당기는 A의 중력입니다. 그런데 요거랑 요거랑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입니다. 동시에 작용하죠.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자, 중력의 크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빨갛게 해서 접촉해 있어도 되지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자, 여기 있네요. B가 A를 당기는 중력이고요, A가 B를 당기는 중력인데, A가 B를 당기는 중력과 B가 A를 당기는 중력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앞에 공식을 적었죠. 비례상수가 G라는 겁니다. G. 자, 그러면은 빈출 자료보기. 그러면 질량이 M1, 질량이 M2인
물체 P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 이 F1, 이때 작용하는 이 F2, 이게 같아요. 예. 뭐로 같으냐? G 거리의 제곱에 M1 곱하기 M2로 같아요. 방향만 따라 보냅니다. 자, F1은 B가 A를 당기는 힘입니다. 맞죠? M1이 커지면은 F1만 커지는 게 아니라 F2도 같이 커집니다. 만 커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같으니까요. F1과 F2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A와 B에 작용하는 힘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예.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F1과 F2 크기도 모두 작아집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422. 힘은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 원인이다. 맞습니다. 빠르기를 바꾸는 원인이다. 맞지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원인이다. 맞습니다. 힘을 받아야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예가 있는데요. 바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동은 R자임이 제로일 때 가능합니다. 한 물체의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R자임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중력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나는 요게 4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걸 고르는 거고요. 두 개 골라야 됩니다. 중력은 적도 지방에서 작게 나오죠. 그런데 극지방에서는 크게 나옵니다. 따라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졸고 있었지?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거? 네. 아. 아. 네. 그래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죠? 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 합니다. 중력은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네. 물체의 속력이 빠르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과는 무관합니다. 속력과 중력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이 틀렸다 하겠습니다. 네. 일정한 질량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왜? 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로 가는데 이거는 지구 전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9.8이고 요거는 뭐죠? 물체의 질량인데 그 일정한 질량이라 그런 게 요게 변함이 없잖아요. 요것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어디서나 이건 아니죠. 달에 가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난 틀렸다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때문에.
어디서나. 치표면 부근에서 질량 10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여기 9.8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98뉴턴 나옵니다. 이거 맞네요. 그 다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나는 43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중력은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다. 아닙니다. 질량이라고 고쳐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개 고른 겁니다. 옳지 않은 건. 중력은 두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하죠.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력자라고 하는 매개 입자 때문이라는 건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력자라는 매개 입자가 측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측정이 된 거 가지고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참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밀치는 방향으로는 안 되죠. 왜 그런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인간들이.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지구에서는 연적 아래 방향이죠.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여기기 때문에 여기 틀렸네요. 답 1번과 6번입니다. 그 다음 나는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473번요. 여기 뭐 중요하다가 나와있긴 하지만 이게 서술형이라서. 자, 질량이 M1과 M2입니다. AB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두 물체 힘의 클 F1, F2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질량이 있는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한때 만류인력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F1이 값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M1 또는 M2 값이 작아지면 되죠. 두 번째, 거리가 멀어지면 되죠. 세 번째, F1의 힘의 크기가 30N이면 F2도 30N입니다. 그 까닭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 상호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중력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 근데 이걸 흔히 뭐라 그러냐면은 작용 반작용 합니다.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질량 M, 스몰 m, 그 다음에 질량 라지 m, 이게 스몰 m이겠죠. 이게 라지 m입니다. 이것도 스몰 m이고 이게 라지 m입니다. 그렇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거 오른쪽 거 4M이랑 3M인데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게 m이고 요건 여기고 여기는 4m이고 이건 라지 3m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건 2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가에서 중력의 크기를 F라고 했을 때 F는 중력 상수 G에 거리의 제곱에 스몰 m의 라지 m, 이걸 F로 대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서는요, 이 힘을 F'이라고 할게요. F'은 G에다가 이거는 2R의 토탈에서 제곱이죠. 그리고 4M 곱하기 3M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G가 나오고요. 2는 4의 R 제곱이죠. 4, 3, 12의 M 라지 M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4, 3, 12니까 3G가 되고요.
R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뭡니까? F잖아요. 그래서 3F네요. 그죠? 신기하네. 뭘 신기해요?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인데. 오. 예. 오케이. 네. 물체의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네. 이 속력과 가속도가 나오는데요. 이동거리와 변위를 먼저 배웁니다. 같은 듯 다릅니다. 이동거리는 스칼라의 양이라, 스칼라의 양은 스칼라 벡터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동거리는요, 총 움직임 총거리입니다. 이 크기만 존재합니다. 방향은 따지지 않습니다.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꺾이냐 왼쪽으로 꺾이냐 그건 관계없어요. 얼만큼 움직인지 그걸 총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변이는요, 경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리게 움직이는지 빠르게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다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항상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스타팅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만 찾아서 최단거리 직선만 따집니다. 스타팅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의 최단거리 직선만 따져요. 이거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동 거리뿐만 아니라 나중 위치 변화죠. 위치 변화. 이 위치 변화와 방향은 최단거리 직선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직선거리. 이 직선거리와 방향까지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city, B라는 city,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차가 이렇게 이동해 갔습니다. 여기 화살표면 차가 이렇게 돼요. 이동한 거리는 도로를 따라 이동했으니까 5m입니다. 근데 변이의 크기는요, 방향은 또 따져줘야 되는데 방향은 놔두고요. 크기만 따져보면은 스타팅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를 잇는 최단거리 직선거리의 크기만을 따져주면 됩니다. 3m입니다. 원은요, 한 바퀴 도는데 5m니까 이동거리는 5m지만은 스타팅 포인트도 엔딩 포인트도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이 크기가 없습니다. 졸라 움직이도 변이는 없어요.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B한테 왔습니다. 그럼 이동거리는 8m인데요. 위치 변화의 크기는요 2m밖에 안 됩니다. 엔딩 포인트와 스타팅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를 있는 최단거리만 따져준다니까요. 선생님, 그거 저기 들고 가실 것만 딱 제가 넣어놨어요. 예. 예. 제가 11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오늘. 예. 11시까지요? 예. 저녁은 굶고 있죠? 네? 먹고 있다고요? 굶고 있다고. 예. 밤에 나중에 이거 하자. 11시? 9시 수업이 땡겨. 예. 보충이 잡혔어요. 수요일 날 놀아가지고. 부처님이 오셨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오셨다는데 놀아줘야죠.
집에서 그냥 자다 일어났다 맥주 한 캔 사가지고 한 반캔 묻는데 점프했어. 속력 속도요. 속력 속도 같은 듯 다른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벌 마크가요 이래요. 혓바닥 거리듯이. 혓바닥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혓바닥이지만 이렇게 요새 V 아닙니까? V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필기체를 안 배운 사람이 있잖아. 이게 V의 필기체거든요. 부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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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합니다. 쌤, 필기체 그럼 A가 필기체가 어떻게 돼요? L, M, N, O, P, R 좀 어떻게 구분해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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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N, O, P. 여기가 약간 잘못 적혀 있는데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제 다 필기체는 다 썼고 점 찍는 겁니다. 예, 여기 점 찍어야 되고요. 여기 점 찍어야 되고요. 여기에 X가 어디 있냐면 W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쌤, 러시아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러시아 필기체 보셨어요? 아니요. 뭐 개똥같이 써놨는데 이렇게 막 써놨는데 그 글씨 여기 필기체입니다. 여기 V가 여기 있네요. 아, 이 대문자 필기체는 또 다릅니다. 이게 I입니다. 그래서 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도 이제 이게 필기체 적기 싫어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배우면 안 돼. 예. 이거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 있지. 석사나 박사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필기체를 많이 적어요. 이게 꾸밈체거든요. 장식체예요. 장식체. 근데 쌤이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않을까? 아니 알아봅니다. 아, 진짜요? 예. 글자라고 하는 거는 네가 이게 기역이구나 오구나. 그래서 여기 기역이고 우고 미음이고 알아서 이게 고구마네. 고구마? 이 감자는 다른. 그게 아니라 글자라고 하는 거는 익히면은 보자마자 거의 1초도 안 돼서 고구마라는 걸 느껴져요. 쌤, 그 영어나 예. 하나만 써주세요. 필기체로 아무거나. 뭘 적을까요? 그냥 간단한 거. 네가 단어 뭐 말해보세요. 제가 모르고 해야 맞추죠. 네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단어 쓰시면 몰았으면 돼요. 네? 프로테인 프로틴이라고. 단백질. 아, 예. 단백질은 단어는 알 거 아닙니까? 네. hair. 아, 헤어. 아, 이렇게 써도 되죠. 요건 이제 소문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대문자 H입니다. 요거는 필기체 H고요. 이거 필기체 H랑 비슷하잖아. 필기체 H 좀 멋있는데. 멋있지, 그지? 이게 대문자 J가 이겁니다. 이게 진, 똥 같은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정훈, 진짜. I 아이. have a dream. 나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뭐죠? 연설문 제목이죠. 이거 해놓고 며칠 안 지났어? 일주일인가 제가 총 맞아 죽었죠. 그래요? 예.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흑인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왜? 예? 네. 이 미국에서 좀 유명하다 하면 총 맞아서 많이 죽는데 링컨도 총 맞아서 죽고 마틴 루터 킹도 총 맞았고 케네디 대통령 총 맞았고 주로 총 많이 받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그런가 보니 총 맞은 거 보니까 좀 유명하나? 유명하지 이 사람.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 영화 배우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웨스트 무비에 나왔던 영화 배우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는 마치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그 무슨 예. 시장이던데 어디? 그 로스앤젤레스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민주당에서 했는데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이 공화당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인기 좋았으면은 그 LA 시민들이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찍어주고 그 사람이 한 10년 이상 그 LA 시장에 있습니다. 국민의 덕발한. 예, 그거 한다고 영어도 안 찍었던 사람이요. 시장 한다고. 요즘은 이제 시장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영어 좀 늙어가지고 좀 찍었죠. 뭐. 별것 다 가르쳐주네. 고구마도 가르쳐주고. 녹화 중이에요? 예. 여기 녹화 중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별 여러 개 되고 중. 자, 속력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저는 그냥 V라고 쓰면 안 돼요.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V라고 적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적으시라고. 안 배웠으니까. 속도는 이렇게 화살표 붙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향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표시합니다. 크기 플러스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방향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빠르기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스칼라양, 베트량이라거든요. 이동거리는요. 성경 V라고 줘. 이동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 이동거리는 소문자 S로 표현합니다. 변이는요. 소문자 S다가 방향까지 표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건 어디서 따온 말이냐?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V는 어디서 따온 말이냐?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velocity, 벨로시티. 빠르기란 뜻입니다. 선생님 스피드 아닙니까? 스피드도 맞는 이야기인데 velocity가 훨씬 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고급? 예 조금 뭐 있어 보이는 저 거예요. 외국인들 안 쓰죠. 아니 우리 그 현대 자동차 중에 벨로스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네. 오, 신기하네. 처음 알았네. 이거 맞나? 이럴 거면 벨로스트인가 뭐 벨로스트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빠른 놈이란 뜻이죠. 예스. 예. 그래? 빠른 놈. 네. 예. 네. 네. 왜 V를 쓴 줄 아시겠죠? 요 S, 디스턴스 S. 예. 시간은 어떻게 표현해? 시간. T. 시간은 방향이 없습니다. 왜? 여태까지 계속 앞으로 가지고 혹시 시간이 뒤로 간 적 있냐? 오른쪽으로 샌 적 있어요? 뭐 사인 30도 각도 입혀서 약간 틀은 적 있나? 아니지. 방향 없습니다. 그래서 T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요. 말도 안 됩니다. 그냥 T입니다. 이건 어디서 따왔습니까? 타임에서 따왔겠죠. 예. 예. 중학교 책에도 나오죠. V는 T분의 S. 그래서 V는 T분의 S고요. 요거는 V는 T분의 S. S에 화살표만 더 들어갈 뿐입니다. 여기도 화살표 들어가는데 여기 화살표 꼬여요. 따라서 중학교 2학년 수학책에 S는 VT라고 나오죠. 나옵니다. 왜 안 나와? 변의 크기는 네,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네. 갑자기 몰라. 한국말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영어 두 문자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예,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답만 맞추면 되니까요. 됐죠? 네? 네. 근데 시간의 단위는요. 시간의 단위는 표준 단위, SI 단위라 그런다 그랬지? 초를 넣을까요? 분을 넣을까요? 시를 넣을까요? 시도 아니고 분도 아니고 초입니다. 요 이동거리나 변이의 SI 단위요. SI 단위가 뭐 SI 단위. 스탠다드 오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브 인터내셔널
International 네. 국제 표준 단위 유니트. 아, 음. 예. 이게 유니트 스탠다드 유니트 오브 인터내셔널 또는 인터내셔널 유니트 오브 뭐 스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거기서 따왔어요. 예. 국제 표준 단위 미터를 사용할까, 센티미터를 사용할까, 미터를 사용할까, 킬로미터를 사용할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터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국제 표준 단위지. 이거는 국제 표준 단위가 아니라 편의상 사용하는 겁니다. 예. 국제 표준 단위의 뜻이 뭐라고? 물리에서 배우는 공식에 집어넣을 때 반드시 그 단위에 맞춰서 환산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무조건 바꿔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공식에 집어넣을 때, 숫자 집어넣을 때. 예. 안 그러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편의상 킬로미터 퍼 아워면 시간은 30분 하면 이걸 초로 환산하지 말고 0.5시간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주면은 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럼 네. 자, 그래서 보통은 속도의 크기만은 생각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변이의 크기, 단위 시간 동안 변이의 크기, 단위 시간 동안 변이의 크기, 단위 시간 동안 변이의 크기.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1초, 1분, 1시간, 같은 시간 그런 뜻입니다. 뭐? 단위 시간은 1초, 1분, 1시간 또는 같은 시간 동안. 그게 단위 시간입니다. 속도의 방향은요.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표시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주로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전 세계적인 관습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공을 위로 던져 올렸지. 그러면 윗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아랫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공을 들고 놔버렸지. 그러면 이번에 아랫방향이 플러스가 되고 윗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요? 공의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니까요. 위로 던지면 윗방향이 플러스고요. 공을 놔버리면 아랫방향이 플러스입니다. 네. 오케이?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 하는 것이 관습이라고요. 네. 네. 자, 예전 문제가 있는데 달리기 선수 4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40초가 걸렸습니다.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니까 총 이동한 시간이 40초거든요. 세컨드에서 따온 겁니다. 몇 메다 움직였습니까? 400m를 움직였습니다. 공공 떼버리고 이런 게 10m/s가 답입니다. 평균 속도의 크기만을 따지거든요. 방향은 그래서 잘 안 줍니다. 자, 40초 만에 0m의 위치 변화가 있어서 제로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로가 나온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거죠. 이걸 R2B라 그래요. R2B Return to Base 처음으로 되돌아온 경우는 이게 크기가 어떻게 돼?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네. 따라서 어떠한 속도도 제로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보이는 제로가 아니죠. 네. 움직였으니까요. 네.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뜻합니다. 가속도는 심벌 마크로 어떻게 적냐면은 가속도 심벌 소문자 A로 적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acceleration. 그죠? 그거 저기
자동차 할 때 악셀을 밟아라 그러잖아. 악셀을. 악셀. 미국 사람은 악셀으로 가지 않아. 가스라 그래요. 뭐 푸트 가스, 가스 밟아라 그래요 이거. 자, 가속도가 A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입니다. 특이하죠. 제곱이죠. 왜냐하면은 공식 자체가 걸린 시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델타 버예요. 델타는 항상 나중거에서 1000걸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죠. 시간에 대한 세컨죠. 이 퍼색이 딴 게 아닙니다. 분수입니다. 분수. 그러니까 미터 되고 세컨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속도의 단위만 보면 이게 가속도인지 속도인지 금방 알아요. 이게 물리에서는 단위를 빼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숫자지 가속도가 아니거든. 가속도의 크기 단위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습니다.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습니다.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마이너스면 가속도도 마이너스. 이 변화량이 플러스면 가속도도 플러스. 왜? 이 새끼는 항상 플러스거든. 왜? A 곱하기 B 이렇게 저로다. 이 말은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부호가 같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 이건 항상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항상 플러스거든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부호에 따라 이 부호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뒤로 돌아간 적이 없으니까요. 또 시간이 안 흐른 적도 없습니다. 분모가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물리 공식이 이치에 딱 맞지 않을까요? 수학의 이치에 딱 맞아요. 수학이 발전된 게 물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하고 물리하고 차이가 뭐냐? 수학은 어떤 공식을 알고 그 기본적인 이론을 알면 풀 수가 있는 건데, 물리는 그 공식이 뜻하는 쏙뜻이 있는 거예요. 그 쏙뜻을 알아차리는 게 힘든 거라서 과학이 좀 더 힘들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쏙뜻을 설명하는 글자들이 많이 나와. 아니 F는 G에 R제곱에 스몰 m에 라지 m. 그냥 물리 수학에서 이 공식이 있다. 그럼 달달달 외우고 문제 풀면 돼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거 근의 공식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근의 공식 달달달 외우고 무조건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뭐 제곱도 안 나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F가 뭔지, C가 뭔지, 거리의 제곱은 어떻게 따르는지, 물체의 질량이 뭔지, 이걸 킬로그램을 넣어야 될지 그램을 넣어야 될지 일일이 다 따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가속도와 힘은요, 질량과의 관계가 바로 뉴턴 제2법칙 F는 ma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요. y는 ax하고 똑같아요. 플러스 b도 없어요. 이거는 y 절편도 없는 거야. 원점을 그는 1차 함수 그래프요. 이게 힘이지, 질량이지, 가속도지. 힘을 받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가 보이는 가속도를 곱하기를 해주면 그 새끼가 받고 있는 R자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M은 A분의 F고요. A는 N분의 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뉴턴이 알아낸 거예요. 지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남이 연구한 걸 총정리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을 구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MA잖아. 자, 20m/s로 달리는 질량이 1200g. 그러니까 여기 1200 넣어줘야죠.
가속 페달을 봐서 10초 후에 속도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10초 만에 50이 됐는데 빼기 처음은 20이었네. 공 날아가지. 3이네. 뭐야? 그래서 네. 그죠? 예. 여기까지요.